8시 다 됐죠? 예. 이제 이번엔 두 번째 시간으로다가 농지 보유 관리, 제촌 자경, 처분 명령 등 소위 말해서 농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농지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많이들 알고 있는 절대농지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농지라 하는 건 집단화된 농지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해서 좀 더 강하게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다가 투자해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있는데 일정 조건이 되면 해제를 해주고 있어요. 해제를 해주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제될 어떤 요건으로 인해서 현재 농업진흥지역인데 해제될 요건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한번 투자로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냐. 이게 이렇게 해서 다 한들판이었어요. 한들판이었는데 이 도로가 이렇게 나면서 여기가 자투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투리가 생기니까 이게 해제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생산 녹지 지역에서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하면 가격이 똑같은 가격이었던 것이 이런 정도가 된다 그러면 똑같은 가격이었던 것이 이런 정도가 된다 그러면 약 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무엇 때문에요? 그냥 아무것도 나는 안 하고 있는데 이 용도 지역 하나만 바뀌면서 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배 가까이 오른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를 눈여겨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관리지역으로 바뀌어요. 조금 전에 봤던 도시지역에서는 생산녹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어요. 뭐라 그러냐? 예, 이 지역이 신분 상승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개발 행위가 넓어지는 거죠. 결국 개발 행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그런 것이 편입되어지고 그런 것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이런 지역들을 골라서 농지를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요거는 2016년도, 17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을 좀 더 해제한 사례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한 번 이렇게 했고 2016년, 17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을 지금 했는데 이때는 3헥타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예요. 해제. 그 다음에 3헥타에서 5헥타인 경우에는 진흥지역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있는데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약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향후 찾아서 투자를 했다가 이렇게 해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봐라. 이왕 투자할 거면 그런 데를 해라. 이것도 어디다 해야 되느냐? 저 농촌 지역이 아니라 도시 근교 지역에다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농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제촌과 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촌에 대한 것은 머리에 콱 박으셔야 돼요. 제촌이라는 말과 소득 어쩌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은 세금하고만 관계가 있다. 농지법 이쪽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법하고만 관계가 있다. 세금하고만 관계가 있다. 제촌과 소득 3,700만 원 뭐 소득이 어쩌고 하는 것은 세법이나 세금과만 관계가 있다. 농지법, 농업과는 관계가 없다. 예. 네, 그러면 제촌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보자. 제촌은 농지 소재지의 거주,
농지 소재지하고 연접한 시, 군, 구 거주.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 이거를 제촌이라 한다. 이 중에 어느 하나에만 거주하면 돼. 세 개를 다 충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하나에만 거주를 하면 돼. 그 다음에 제촌에 대한 입증 자료는 세금과 관계되기 때문에 입증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럼 없으면 어떠냐? 없으면 재판을 가야 돼. 네. 그건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내가 살았다는 입증 서류가 있는 것이 좋은데 전 가족이 다 잘 살고 있다. 그러면 거의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혼자 가서 있다. 그것도 나이가 한 55세 미만 된 젊은 사람들이 혼자 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았다는 입증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다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 대부분은 또 실제 살았으니까 있겠죠. 근데 주민등록으로 연결 놓고 혼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엔 좀 잘 하셔라 그런 얘기야. 그다음에 제촌이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기가 부천시예요. 부천시인 경우에 부천 시내에 살아야 하고 부천 시내에 살아야 하고 부천시와 연접한 강서구. 아, 이게 또 인터넷 연결이 그러네. 네. 강서구, 그 다음에 양천구, 구로구, 그 다음에 광명시, 그 다음에 시흥시, 그 다음에 이쪽에가 부평구, 그 다음에 계양구, 그 다음에 서울시 강서구. 요렇게 뺑 돌려서 경계를 접하고 있는 데가 연접한 시군구예요. 근데 여기는 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30km는 여기에 접하지는 않았어. 예를 들어 김포같이. 여기도 서구, 뭐 중구, 뭐 남동구, 뭐 이런 데 모양 접하지는 않았어. 근데 30km 내에 들어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 도시 가까운 데서는 이렇게 30km가 더 넓고, 예를 들면 양평, 여기는 없을 겁니다. 양평군하고 홍천군하고가 큰데 양평군 양수리에서 홍천군 저 동면인가요? 그쪽까지 가면 100km가 넘어요. 이것도 연접한 시군구다 그런 얘기예요. 경계를 맞닿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작용인데 작용에 대한 거는 굉장히 까다롭게 세금 쪽에선 따집니다. 농지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농사를 짓고 있으면 인정을 했는데 세금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따지니까 까다롭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상시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는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이것이 자격 요건이에요. 자격 요건인데 세법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합니다. 이 중에 원래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만 하면 되는데 세법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요. 다 묶어서 네가 농사를 지었어? 상시 농사를 지었어? 그래. 그중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네 노동력으로 했어? 그 다음에 1년에 90일 이상을 네가 농사 지었어? 이렇게 따져요. 이 조금 잘못 따지고 있는데 누가 약자예요? 예, 칼제비는 세무서 직원들이고 우리는 지금 칼바지야, 칼바지. 그러니까 뭐라고 잭소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겁니다. 예, 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 다음에 자경에 대한 입증 서류는 뭐냐? 공적장부, 농지원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죠. 농지원부. 그 다음에 여기 농업경제등록부. 이게 이제 공적장부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데 이건 다 사실상 그렇게 공적장부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의 증빙 서류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자재 구입 내역이나 대여한 내역, 농기계를 구입했거나 소농기계를 샀거나 농자재, 비료, 농약, 뭐 종자 이런 걸 산 영수증들, 그 다음에 판매한 영수증들, 수매나 판매나 뭐 이런 거 한 것들, 도종료 영수증 이런 것들을 이런 서류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할 적에 나는 비료를 1년에 100% 사가지고 10년 동안 10포씩 나눠서 썼어. 이거 안 돼요. 그냥 매년 하셔야 돼. 매년.
네. 매년 농사진 매년. 예. 그 아버지가 비료를 많이 사서 "난 거기서 갖다 썼어." 예. 이거는 안 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담당자야. 심사하는 담당자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요. 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작용을 하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에 이렇게 다년생 작물들을 좀 심어 놓고 그다음에 가꾸셔라. 예, 300평 정도 이렇게 다년생 작물 심어 놓고 가꾸시면은, 요새는 이게 보온 덮개를 깔았는데 보온 덮개나 제초 매트라는 걸 깔으면은 그렇게 풀 관리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예, 다시 한번 재춘 작용에 대한 거 정리를 해 보자면, 농지법에서는 재촌 규정이 없다. 예, 전국 어디 농지라도 농사를 내가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세법에서는 재촌이라는 규정이 있다. 농사를 네가 암만 짓고 있어도 요 안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재촌으로 보지 않아서 세금 감면이라든가 농사진 걸로 인정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작용은 농사를 이렇게 이렇게 지었다는 거, 작용은 농사를 이렇게 지었다는 거 똑같아요. 예. 근데 1 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래 가지고 이 세법에서 이거를 꼭 갖다 따진다니까. 예, 그러니까 직장을 다닌다. 90일 이상 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느냐 요걸 따져요. 그래서 직업에 따라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인정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내가 농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농사에 대한 그 기술이나 정보를 조금은 아셔야 돼. 그래서 농촌진흥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좀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농사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농사로라는 사이트에 가면 농자재, 영농기술, 농업경영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엄청 많은 자료가 다방면으로 나오고, 매주 어떻게 농사를 지라는 것도 나오고 이런 자료가 나오니까, 이왕이면 모르는 것보다 잠깐씩 시간 내서 이런 것도 알아두고 농사를 짓는 것이 좋다. 예. 그리고 좀 알아두셔라, 그런 얘기. 이렇게 주간 정보라 그래서 매주별로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농사에 대한 여유를 좀 알아두셔라. 방법들을 알아두셔라. 그다음에 지금은 뭘 해야 되는지, 이맘때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취득 농지의 사후 관리입니다. 농지를 내가 농사를 짓겠다 그래서 농지 취득을 했어요. 농지 취득을 하면 지금 정부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라는 걸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와 내년도까지는 특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사 요원까지 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농사 짓는 데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우선 여기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9 월에서부터 11 월까지 하고 있다. 물론 수시로 하고 있어요. 신고가 들어오거나 필요를 느끼면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러면 처분 의무 통지 내지는 청문 통지를 합니다. 예. "당신 내가 조사를 했더니 농사를 안 지어. 안 짓고 있던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은 처분 명령 유예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실은 작년에 이만저만, 이게 뭐냐면 11 월까지 조사한다 그랬어요. 지금 11 월까지 조사를 해서 그거를 집계를 내 가지고 그 이듬해 보통 내보내게 됩니다. 그 이듬해 내보내게 되면 본인들한테 내보내게 되면 본인들이 "나는 이러저러한 사유로 작년에 농사를 못 지었다. 올해부터 열심히 짓겠다." 하고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정이나 못 지켰으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겁먹지 마시고 담당자를 찾아가서 사유를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도 아무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처분 명령이라는 걸 내보냅니다. 그래서 처분 명령이 나오면 1년 또는 6 개월 연장을 해서 주는데 그 안에 처분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처분을 하셔야 되고, 처분을 하게 되면, 아니, 처분을 안 하게 되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벌에 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농지를 샀다 그래서 마냥 좋아만 하시거나 또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되는 게 아니니까 관리에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처분해야 하는 경우인데, 이건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결국은 농사를 제대로 안 짓거나 뭐 이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 허위로 해고 뭐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예. 그다음에 이 농지 처분 통지는 처분 이후의 처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한다고 아까 뭐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농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업인 자격을 항상 유지하셔라. 아까도 나왔었어요, 이게. 그다음에 제촌 자격을 충족하시고 현지인들, 아까 조합원도 가입하라는 게 여기에요. 현지인들과도 어울리셔라. 그다음에 가급적 하시고 장기적으로도 봐라. 그다음에 단계별로 농지 투자는 1단계 농업인 만들기, 그다음에 조합원에 가입하는 거, 그다음에 돈 되는 농지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내게 맞는 농지 투자로 물건을 만들어라. 생산형 농사 지시는 분, 정주형 귀촌귀농, 사업형 공장 창고 가든 이런 걸로 내가 직접 하든 임대를 하든 하시려고 그러는 거. 그다음에 자산형은 가치 창출, 그다음에 연금형은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것. 예, 이 얘기들은 여기서부터는 요게 돈 되는 농지예요. 여기는 뭐예요? 생산과 보존.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농지를 갖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다, 땅임자이거나 농사 짓는 사람이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농지원부에 등록하면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진짜 농업인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면 행정기관에서만 인정을 해줘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나 각종 지원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에 등록하면 진짜 농업인이라는데 이거는 뭐예요? 예. 여기서 수익이 이제 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상시 농사에 종사를 하면서 해야 진짜 농업인으로 이제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진짜 농업인이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농지 원부를 만들고 농사를 지어보고 하면서 하면 그때부터 돈 되는 농지, 돈이 될 만한 농지가 눈에 들어오고 정보도 들어오고 내가 가공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농업인을 만들 때는 이렇게 경지 정리된 데 것들을 싸게 가급적. 왜 경지 정리된 데 자꾸 경지 정리 안 된 데가 개발하면 좋은데, 이런 시골에 가서 개발을 하면 여기다 뭐 할 거예요? 지리산 산꼭대기에다 갖다가 어디에 명동 네이처블리를 갖다가 지으면은 그게 팔릴 겁니까? 가격이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에다 갖다가 하면 그게 가치가 있어요? 예. 이거는 농업인용이야. 그냥 농업인용. 예. 그래서 언제나 경제정리들은 사고 팔린다. 사고 팔린다. 그 다음에 투자용을 같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투자용을 볼 때는. 마을 근처, 시골에 가서 하더라도 마을 근처, 이게 무슨 지역에? 계획관리죠. 계획관리죠. 이런 데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지금 이거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지금 이쪽에 나와요. 이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하셔라, 그런 얘기요. 농지 구입할 때는 목적에 반드시 맞게 구입을 하시라. 가급적. 두세 마리 토끼 잡는 목적을 설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구입 시에도 투자자 관점에서 봐라. 내가 팔을 적에 수요자가 어떤 사람들이 덤빌까를 보고 하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갖고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개발 지역에는 목적에 따라 투자 시기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개발 지역에서는 내가 들어가는 그 투자 시기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보상을 받으려고 들어갈 것이냐, 보상 발표가 나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남겨줄 것이냐, 또는 보상이 아니라 보상이 아닌 대토를 받을 것이냐. 그래서 그 투자 시기는 다 달라진다 이런 거예요. 아무 곳에나 심으면 아무렇게나 자라니까 좋은 곳에 제때 심고 제때 거두어라 그런 얘기예요. 농지는 아무 때나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이거는 뭐 농지 투자를 전 자식 키우듯이 꼭 농사 짓듯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좀 믿고 잘 가꾸시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많이들 알고 있는 절대농지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농지라 하는 건 집단화된 농지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해서 좀 더 강하게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다가 투자해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있는데 일정 조건이 되면 해제를 해주고 있어요. 해제를 해주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제될 어떤 요건으로 인해서 현재 농업진흥지역인데 해제될 요건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한번 투자로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디냐. 이게 이렇게 해서 다 한들판이었어요. 한들판이었는데 이 도로가 이렇게 나면서 여기가 자투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투리가 생기니까 이게 해제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생산 녹지 지역에서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하면 가격이 똑같은 가격이었던 것이 이런 정도가 된다 그러면 똑같은 가격이었던 것이 이런 정도가 된다 그러면 약 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무엇 때문에요? 그냥 아무것도 나는 안 하고 있는데 이 용도 지역 하나만 바뀌면서 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배 가까이 오른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를 눈여겨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관리지역으로 바뀌어요. 조금 전에 봤던 도시지역에서는 생산녹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어요. 뭐라 그러냐? 예, 이 지역이 신분 상승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개발 행위가 넓어지는 거죠. 결국 개발 행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그런 것이 편입되어지고 그런 것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이런 지역들을 골라서 농지를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요거는 2016년도 17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을 좀 더 해제한 사례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한번 이렇게 했고 2016년 17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을 지금 했는데 이때는 3헥타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예요. 해제. 그 다음에 3헥타에서 5헥타인 경우에는 진흥지역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있는데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약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향후 찾아서 투자를 했다가 이렇게 해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봐라. 이왕 투자할 거면 그런 데를 해라. 이것도 어디다 해야 되느냐? 저 농촌 지역이 아니라 도시 근교 지역에다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농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제촌과 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촌에 대한 것은 머리에 콱 박으셔야 돼요. 제촌이라는 말과 소득 어쩌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은 세금하고만 관계가 있다. 농지법 이쪽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법하고만 관계가 있다. 세금하고만 관계가 있다. 제촌과
소득 3,700만 원, 뭐 소득이 어쩌고 하는 것은 세법이나 세금과는 관계가 있다. 농지법, 농업과는 관계가 없다. 예. 네, 그러면 제촌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보자. 제촌은 농지 소재지의 거주, 농지 소재지하고 연접한 시군구 거주,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 이거를 제촌이라 한다. 이 중에 어느 하나에만 거주하면 돼. 세 개를 다 충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하나에만 거주를 하면 돼. 그 다음에 제촌에 대한 입증 자료는 세금과 관계되기 때문에 입증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럼 없으면 어떠냐? 없으면 재판을 가야 돼. 네. 그건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내가 살았다는 입증 서류가 있는 것이 좋은데 전 가족이 다 잘 살고 있다. 그러면 거의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혼자 가서 있다. 그것도 나이가 한 55세 미만 된 젊은 사람들이 혼자 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았다는 입증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다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 대부분은 또 실제 살았으니까 있겠죠. 근데 주민등록으로 연결놓고 혼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엔 좀 잘 하셔라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제촌이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기가 부천시예요. 부천시인 경우에 부천 시내에 살아야 하고 부천 시내에 살아야 하고 부천시와 연접한 강서구, 이게 또 인터넷 연결이 그러네. 네. 강서구, 그 다음에 양천구, 구로구, 그 다음에 광명시, 그 다음에 시흥시, 그 다음에 이쪽에가 부평구, 그 다음에 계양구, 그 다음에 서울시 강서구, 이렇게 뺑 돌려서 경계를 접하고 있는 데가 연접한 시군구예요. 근데 여기는 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30km는 여기에 접하지는 않았어. 예를 들어 김포같이. 여기도 서구, 뭐 중구, 뭐 남동구, 뭐 이런 데 모양 접하지는 않았어. 근데 30km 내에 들어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 도시 가까운 데서는 이렇게 30km가 더 넓고, 예를 들면 양평, 여기는 없을 겁니다. 양평군하고 홍천군하고가 큰데 양평군 양수리에서 홍천군 저 동면인가요? 그쪽까지 가면 100km가 넘어요. 이것도 연접한 시군구다 그런 얘기예요. 경계를 맞닿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작용인데 작용에 대한 거는 굉장히 까다롭게 세금 쪽에서는 따집니다. 농지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농사를 짓고 있으면 인정을 했는데 세금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따지니까 까다롭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상시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는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이것이 작용 요건이에요. 작용 요건인데 세법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합니다. 이 중에 원래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만 하면 되는데 세법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요. 다 묶어서 네가 농사를 지었어? 상시 농사를 지었어? 그래. 그중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네 노동력으로 했어? 그 다음에 1년에 90일 이상을 네가 농사 지었어? 이렇게 따져요. 이 조금 잘못 따지고 있는데 누가 약자예요? 예, 칼제비는 세무서 직원들이고 우리는 지금 칼바지야, 칼바지. 그러니까 뭐라고 잭소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겁니다. 예, 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 다음에 작용에 대한 입증 서류는 뭐냐? 공적장부, 농지원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죠. 농지원부. 그 다음에 여기 농업경제 등록부. 이게 이제 공적장부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데 이건 다 사실상 그렇게 공적장부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의 증빙 서류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자재 구입 내역이나 대여한 내역, 농기계를 구입했거나 소농기계를 샀거나 농자재, 비료농약, 뭐 종자 이런 걸 산 영수증들, 그 다음에 판매한 영수증들,
수매나 판매나 뭐 이런 거 한 것들, 도종료 영수증 이런 것들을 이런 서류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할 적에 에 나는 비료를 1 년에 100% 사 가지고 10년 동안 10 포씩 나눠서 썼어. 이거 안 돼요. 그냥 매년 하셔야 돼요, 매년. 네. 매년 농사진 매년. 예. 그 아버지가 비료를 많이 사서 난 거기서 갖다 썼어. 예. 이거는 안 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담당자야. 심사하는 담당자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요. 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작용을 하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에 이렇게 다년생 작물들을 좀 심어 놓고 그다음에 가꾸셔라. 예, 300평 정도 이렇게 다년생 작물 심어 놓고 가꾸시면은, 요새는 이게 보온 덮개를 깔았는데 보온 덮개나 제초 매트라는 걸 깔으면은 그렇게 풀 관리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예, 다시 한번 재춘 작용에 대한 거 정리를 해 보자면, 농지법에서는 재촌 규정이 없다. 예, 전국 어디 농지라도 농사를 내가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세법에서는 재촌이라는 규정이 있다. 농사를 네가 암만 짓고 있어도 요 안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재촌으로 보지 않아서 세금 감면이라든가 농사진 걸로 인정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작용은 농사를 이렇게 이렇게 지었다는 거, 작용은 농사를 이렇게 지었다는 거 똑같아요. 예. 근데 1 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래 가지고 이 세법에서 이거를 꼭 갖다 따진다니까. 예, 그러니까 직장을 다닌다. 90일 이상 네가 농사를 질 수 있었느냐 요걸 따져요. 그래서 직업에 따라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인정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내가 농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농사에 대한 그 기술이나 정보를 조금은 아셔야 돼. 그래서 농촌진흥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좀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농사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농사로라는 사이트에 가면 농자재, 영농기술, 농업경영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엄청 많은 자료가 다방면으로 나오고, 매주 어떻게 농사를 지라는 것도 나오고 이런 자료가 나오니까 이왕이면 모르는 것보다 잠깐씩 시간 내서 이런 것도 알아두고 농사를 짓는 것이 좋다. 예. 그리고 좀 알아두셔라 그런 얘기. 이렇게 주간 정보라 그래서 매월 매주별로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농사에 대한 여유를 좀 알아두셔라. 방법들을 알아두셔라. 그다음에 지금은 뭘 해야 되는지, 이맘때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취득 농지의 사후 관리입니다. 농지를 내가 농사를 짓겠다 그래서 농지 취득을 했어요. 농지 취득을 하면 지금 정부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라는 걸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와 내년도까지는 특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사 요원까지 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농사 짓는 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우선 여기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9 월에서부터 11 월까지 하고 있다. 물론 수시로 하고 있어요. 신고가 들어오거나 필요를 느끼면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러면 처분 의무 통지 내지는 청문 통지를 합니다. 예. "당신 내가 조사를 했더니 농사를 안 지어. 안 짓고 있던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은 처분 명령 유예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실은 작년에 이만저만, 이게 뭐냐면 11 월까지 조사한다 그랬어요. 지금 11 월까지 조사를 해서 그거를 집계를 내 가지고 그 이듬해 보통 내보내게 됩니다. 그 이듬해 내보내게 되면 본인들한테 내보내게 되면 본인들이 어 "나는 이러저러한 사유로 작년에 농사를 못 지었다. 올해부터 열심히 짓겠다." 하고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정이나 못 지켰으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겁먹지 마시고
담당자를 찾아가서 사유를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도 아무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처분 명령이라는 걸 내보냅니다. 그래서 처분 명령이 나오면 1년 또는 6개월 연장을 해서 주는데 그 안에 처분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처분을 하셔야 되고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을 안 하게 되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벌에 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농지를 샀다고 그래서 마냥 좋아만 하시거나 또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되는 게 아니니까 관리에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처분해야 하는 경우인데 이건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결국은 농사를 제대로 안 졌거나 뭐 이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 허위로 해고 뭐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예. 그다음에 이 농지 처분 통지는 처분 이후의 처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한다고 아까 뭐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농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업인 자격을 항상 유지하셔라. 아까도 나왔었어요, 이게. 그다음에 제촌 자격을 충족하시고 현지인들 아까 조합원도 가입하라는 게 여기에요. 현지인들과도 어울리셔라. 그다음에 가급적 하시고 장기적으로도 봐라. 그다음에 단계별로 농지 투자는 1단계 농업인 만들기. 그다음에 조합원에 가입하는 거. 그다음에 돈 되는 농지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내게 맞는 농지 투자로 물건을 만들어라. 생산형 농사 지시는 분, 정주형 귀촌귀농, 사업형 공장, 창고, 가든 이런 걸로 내가 직접 하든 임대를 하든 하실라 그러는 거. 그다음에 자산형은 가치 창출. 그다음에 연금형은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것. 이 얘기들은 여기서부터는 요게 돈 되는 농지예요. 여기는 뭐예요? 생산과 보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농지를 갖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다, 땅임자이거나 농사 짓는 사람이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농지원부에 등록하면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진짜 농업인이다. 왜냐면 여기에 하면 행정기관에서만 인정을 해줘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나 각종 지원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에 등록하면 진짜 농업인이라는데 이거는 뭐예요? 예. 여기서 수익이 이제 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상시 농사에 종사를 하면서 해야 진짜 농업인으로 이제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진짜 농업인이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농지 원부를 만들고 농사를 지어보고 하면서 하면 그때부터 돈 되는 농지, 돈이 될 만한 농지가 눈에 들어오고 정보도 들어오고 내가 가공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농업인을 만들 때는 이렇게 경지 정리된 데 것들을 싸게 가급적. 왜 경지 정리된 데 자꾸 경지 정리 안 된 데가 개발하면 좋은데 이런 시골에 가서 개발을 하면 여기다 뭐 할 거예요? 지리산 산꼭대기에다 갖다가 어디에 명동 네이처블리를 갖다가 지으면은 그게 팔릴 겁니까? 가격이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에다 갖다가 하면 그게 가치가 있어요? 예. 이거는 농업인용이야. 그냥 농업인용. 예. 그래서 언제나 경제정리들은 사고 팔린다. 사고 팔린다. 그 다음에 투자용을 같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투자용을 볼 때는. 마을 근처, 시골에 가서 하더라도 마을 근처, 이게 무슨 지역에? 계획관리죠. 계획관리죠. 이런 데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지금 이거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지금 이쪽에 나와요. 이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농지 구입할 때는 목적에 반드시 맞게 구입을 하시라. 가급적. 두세 마리 토끼 잡는 목적을 설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구입 시에도 투자자 관점에서 봐라. 내가 팔을 적에 수요자가 어떤 사람들이 덤빌까를 보고 하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갖고 있으면서도. 그다음에 개발 지역에는 목적에 따라 투자 시기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개발 지역에서는 내가 들어가는 그 투자 시기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보상을 받으려고 들어갈 것이냐, 보상 발표가 나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남겨줄 것이냐, 또는 보상이 아니라 보상이 아닌 대토를 받을 것이냐. 그래서 그 투자 시기는 다 달라진다 이런 거예요. 아무 곳에나 심으면 아무렇게나 자라니까 좋은 곳에 제때 심고 제때 거두어라 그런 얘기예요. 농지는 아무 때나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이거는 뭐 농지 투자를 전 자식 키우듯이 꼭 농사 짓듯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좀 믿고 잘 가꾸시라 그런 얘기예요.